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이제 작년 제가 YMCA 회원으로 가입을 이렇게 했고요. 회원입니다. 예. 작년이 맞습니까? 더 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YMCA 회원이시고요. 전 법사포구당 합창 지휘자로 오랫동안 평생을 하고 계시고 또 뭐 전 경남 작곡가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도 이제 작곡가십니다. 네,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고 아까처럼 한글 알기 전부터 음악을 먼저 하죠. 그래서 음악밖에 모르지만 가장 함께 음악 이야기로서 정말 후배들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또 KBS 창원에 매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그 클래식 곡들 설명해 주시는 제가 제목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계시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김영진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방송 방송은 얘기해도 다들 들으신다 하면서 잘 안 들으시거든요. 잘 안 들으셔가지고 말을 잘 안 하긴 하는데 KBS에서 클래식 이야기를 하는데 화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가 나오는 꼭지 제목이 클래식한 화요일입니다. 네, 클래식한 화요일이고 그렇습니다. 방송은 어차피 다 듣는다 하고 잘 안 듣더라고요. 그냥 어디 가다가 평생 지나가다 한 번 들으면 평생 계속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별 기대를 잘 안 합니다. 그러고 방송 많이 듣는다고 제가 안 잘리고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클래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전달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저는 YMCA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에 처음 와봤고 회원으로 가입을 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여기 이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짐작만 하고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 와 음악 이제 이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이래서 제가 마산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홍보물이 나온 거를 보니까 클래식 음악을 품은 도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반을 마산에서 살고 반을 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딱 아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딱 절반을 마산에서 살았고 절반을 창원에 이제 주소를 두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데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곡 발표하러 다른 데 간다거나 음악제에 간다거나 하러 우리나라의 다른 큰 도시에 제가 어릴 때는 좀 많이 다녔는데 서울도 가본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서울도 가본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고 다른 동네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동네는 오로지 창원의 사림동과 마산의 용마산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 두 군데만 저는 관심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군데는 음악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 두 군데는 클래식 음악하고는 더 거리가 멉니다. 클래식 음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디 체코에 어디 가봤다, 폴란드에 어디를 가봤다거나, 무슨 노르웨이에 어디를 가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야 드보르자크 이야기도 하고, 쇼팽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그 이야기도 하고, 무슨 최소한 독일의 보험 정도는 가봐야 베토벤 얘기도 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야 하이든을 얘기한다거나, 살츠부르크에 가야 모차르트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품은 도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김경련 선생님께서 그냥 좀 재밌게 해주면 된다고 저는 엄청 진지하게 하려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펴니까 이렇게 다들 마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마산에 또 각 분야의 아주 전문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너무 딱딱한데 재미도 없고 별 큰 의미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지나간 얘기들 해야 돼서 짧게 일단 한번 해보고 중간에 혹시 재미없으시면 끊으시고 다른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머리가 하얘서 연세가 많을까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습니다 지금. 좀 많이 젊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품은 도시는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닙니다. 상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다가 마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마산 이야기하려고. 마산에 위대한 음악가들이 좀 있습니다.
마산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음악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네에 봤을 때 마산에 위대한 음악가들이 위대한 음악가가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이제 좀 제가 창원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마산을 볼 때 마산은 좀 웃기기 이게 마산의 음악계는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왜 저러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제 고향이라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20살쯤 됐을 때부터 그냥 마산에서는 음악 안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서 왜냐하면 제 고향이라서 위에 이렇게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제가 그때 20살 때 생각한 거는 한 60살, 70살까지는 그냥 뭐 좀 시다바리 같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고향에서 활동을 하면. 그래서 뭐 차 타고 뭐 20분만 하면 가지만 그래도 제가 창원에다가 여기는 그때만 해도 창원에는 딱히 뭐 클래식 음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20살 때는 원래 다 금방지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뭔 생각이 여기는 깃발 꽂으면 다 내 거 되겠구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살 때쯤까지는 작곡가협회에 한번 들어가 볼까? 40살 때쯤 되면 작곡가협회를 한번 장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생각한 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 했는데 별 성과는 없습니다. 성과라는 거는 뭐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어디 제가 학교로 들어간 학교에서 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야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 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어릴 때부터 꿈이 200살까지 사는 거라서 제가 마산에서 제일 오랫동안 음악 활동하는 사람이 될 자신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고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실 거고 저기 가면 마산 음악관이 있다입니까? 마산 음악관에서 있는 이제 자료들 사진 자료도 제가 찍어온 것도 있고 뭐 있고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대부분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살아있는 분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얘기 안 할 거고요. 마산에 이제 처음에 뭐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서양 음악이 들어온 역사는 지금 딱 한 이제 120년, 125년 이렇게 다 돼 갑니다. 그 신마산 안부양복점에 양악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문창교회가 생기고 저 양복점에 양악대 그러니까 연주 단체 우리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관악 앙상블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게 생긴 게 좀 이상하거든요. 저게 왜 생겼느냐, 왜 만들었느냐? 그 기록에 따르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직원들 복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직장인 밴드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신학교에 7인조 신식 밴드부 창단 했는데 3명이서 연주하면 뭡니까? 트리오. 4명은 뭡니까? 4명은 쿼텟이라 하죠. 쿼텟. 예, 쿼르테트, 뭐 쿼텟, 뭐 이렇게 콜텟, 뭐 많이 썼습니다. 뭐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러서 5명은 이제 퀸텟, 6명은 섹스텟, 7명은 septet이라고 합니다. septet. 예. september 9월 할 때 september 있죠. sept가 이제 7을 가리키는 접두어라서 septet이 생긴 겁니다. 생겼고 여기 이제 지금 사람은 7명보다 좀 더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있고 뒤에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5인조로 줄여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산에 서양음악이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 아마 제 짐작에는 그 전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톨릭이 들어온 지 200년 좀 넘은 것 같고,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지금 거의 한 100년, 150년 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음악도 같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들어오면서 뭐 예배 보거나 미사 볼 때 노래를 안 부르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이 그대로 들어왔지 않겠나 여기도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되기 전까지의 마산의 음악 그 상황은 뭐 비슷합니다. 그냥 문창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가대 뭐 이런 이제
데서 주로 이제 서양에서 가져온 음악, 서양에서 바로 들어온 음악보다는 일본을 거쳐서 온 음악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많이 부르는 형태가 일본의 창가 같은 이런 형태를 아직도 많이 부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전래 동요도 외색이 있는 동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가 이제 우리 뭐 창작 동요 100주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이제 가장 처음으로 만든 동요가 뭐 반달이라거나 뭐 또 그 즈음에 1924년도부터 한 25년, 26년도까지 나온 굉장히 많은 동요들이 대부분 외색이 많습니다. 외색이. 가사가 7호조인 가사들이 많습니다. 고양이 봄도 그렇고, 뭐 반달도 그렇고, 낮에 나온 반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러는데, 7호조가 아마, 글의 구조 자체가 아마 일본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좀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1938년도에는 이일레라는 사람이 조선동요 작곡집을 출판합니다. 제목이 이제 조선동요 작곡집 이래갖고 이일레인데, 조선동요라는 거는 조선에 있던 동요를 모은 게 아니고, 자기가 쓴 동요인 겁니다. 자기가 쓴 동요인데, 제목이 조선동요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작곡가들이 동요를 보고 조선동요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던 동요들, 그 홍남파는 자기가 작곡인 거하고 여러 동요를 모아가지고 이제 악보집을 이제 몇 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일레는 자기 곡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기 곡만 가지고 이제 조선동요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보면 이제 곡이 이 지금 막 영어로 돼 있고 이래가 이게 외국에 이게 안에 이 책을 안에 그 마산음악관에 가면 펼쳐놓은 그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악보도 자필 악보고 그다음에 번역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누가 했다 뭐 한글은 한자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1970년대에 다시 출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합니다. 다시 출판을 하는데 마산에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성다방이라는 데서 청동 안에 있었겠죠. 뭐 이름이 한성다방이니까 한성백화점에 있었거나 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한성다방에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일레는 누군데 마산에서 이런 걸 했느냐? 이일레는 산토끼를 쓴 사람입니다. 성호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어우, 예, 자랑스러운 성호국민학교. 1938년도에 남선인쇄소라는 데서 이 이제 악보집을 출판을 했는데요. 남선 악보집은 마산에 있는 인쇄소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곡을 쓴 사람도 마산 사람, 그다음에 출판을 한 데도 마산. 그래서 마산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그런 작곡집입니다. 여기 이제 동요가 20편이 들어있는데 13편은 자기가 가사를 썼고, 가사도 자기가 쓰고, 곡도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7편은 이제 뭐 박목월이라거나, 뭐 이원수, 고향의 봄도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최순애의 오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작곡가가 다르니까. 이건 이제 작곡가가 이일레라서, 작곡가가 달라서, 이제 이일레가 아마, 제가 이렇게 좀 버릇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냥 모든 호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하고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라서 네, 호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창녕에서 뭐 초등학교 교사인가 뭐 국민학교 교사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산토끼라는 곡을 만들어서 창녕에 가면 산토끼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창녕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뭐 창녕 사람, 마산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데 저한테는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본가가 마산이고 처가가 창녕이라서 네, 좀 이렇게 소유지에 좀 중요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현상이 가사를 쓴 이현상의 글에다가 곡을 붙인 노고질이라는 곡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에 들어있고, 곡들은,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산토끼 정도가 가장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곡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평이한 동요, 이때 동요를 굉장히 30년대까지만 해도 동요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본이 뭐 문화통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예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산 시내에도 무슨 구락부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무슨 음악 다방, 그러니까 그때는 뭐 SP 레코드나 뭐 추궁기나 이런 게 되겠지만 그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다방들이 있어갖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음악 듣고 음악 이야기하고 좀 예술가들이 이제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 때문에 마산에 이제 음악가들이 좀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마산에서 서양 음악의 이제 태동기에 해당하는 좀 제법 긴 시간입니다. 한 40년 정도
걸려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50년대까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을 하고 이제 마산음악회 새물결이 일어나는데, 이때 제갈삼, 윤희상, 이상근, 다 아십니까? 이름? 아직까지 고령자로. 네. 윤희상은 뭐 이름을 아실 거고, 이상근은 아십니까? 진주에 가면 이상근 음악제라는 걸 합니다. 예, 진주에는 이상근 음악제를 하는데, 저런 분들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주로 이렇게, 뭐, 윤희상 같은 경우는 40년대에도 활동을 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주로 활동을 해서, 대략 이제 현대적인 분위기의 곡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지한 형태의 작곡가들입니다. 진지한 형태. 그러니까 뭐, 동요라거나 가요라거나 가곡이라거나 이런 그 작곡이 아니라, 이제 현대음악처럼 막 피아노 작품이라고 막 쓰는데, 뭐 저런 걸 음악이라고 쓰나, 뭐 이런 거 있지, 뭐. 현악 사중조 같은 거, 뭐, 밤에 귀신 나오겠네 하는 이런 음악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아주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벼운 음악들도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예. 이제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고, 마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해군군악대의 전신인 경비대학대, 해군군악대 전신인 경비대학대. 그러니까 지금 해군창설도 지금 이렇게 마산창 진해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고 다, 그런 그거라서. 예. 그 이제 여기 이제 해방 전의 상황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레코드로 실제로 연주를 듣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았을 거고, 30년대 말부터 40년대 중반까지는 더 그랬을 거고요. 지금 이제 앞에는 이제 중복이 됐습니다. 1949년이 되면 김춘수가 대본을 쓰고 윤희상이 작곡을 한 이제 마의 태자, 백합공주 같은 이런 이제 음악극을 이제 공연을 하고요. 여기 지금 김춘수, 제갈삼 이런 분들, 제갈삼 이제 피아노를 이제 주로 많이 쳤던 분인데 작곡도 하고 이런 분들은 직접 이제 공연에 출연도 했던.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교가를 윤희상이 썼니, 뭐 국어 선생이 뭐 김춘수였니,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막 오는 선생님들마다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뭐 학생들 때 그렇다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놈 이야기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저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저는 좀 그랬던, 예. 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네? 요런 정도 좀 약간의 자부심,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지유, 김대근, 홍난수, 조두남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전쟁 때니까 이제 여기 피난 와가지고, 마산에 정착하고, 부산에 정착한 분들도 많고, 마산에 정착한 분들도 많고, 홍지유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고, 홍남파도 바이올린 연주자죠. 홍남파는 이제 본명이 홍정후?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홍영후. 예, 홍영후. 홍난수는, 그, 피아노 연주자고, 또 이제, 이렇게, 성악가 김대근, 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김중건, 이안드레아, 뭐 한동훈, 유명한 이름들이 나오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성악가들이 있고, 또 이제 조두남은 작곡가고, 대부분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조두남은 계속 이제 마산에서 정착해서 51년도에 음악연구소도 열고 뭐 그런 식으로 마산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음악회가 이제 50년대 전쟁 때, 마산은 뭐 직접적으로 시내는 전쟁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라논 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음악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는 한 90년대 IMF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음악회는 잘 안 했거든요. 9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한여름에는 음악하는 사람들 전부 그냥 다 이렇게 쉬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6월달 좀 넘어갈 때까지 음악회하고, 여름에는 광복기념음악회, 뭐 요런 정도 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창원에서 이제 야외 음악회 이런 걸 좀 여름에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자료에 찾아보면 어떤 음악회가 있냐면, 남량음악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제목만 들어봐도 어느 때 하는지 딱 떠오르신다 아닙니까? 예, 남량음악회 같은 거 있었고, 합동음악회, 뭐 이제 이름도 그냥 아주 옛날 스타일로, 그런 음악회들을 마산에서 많이 했습니다. 1951년도에 조두남 음악연구소를 개원하던 즈음에 마산 자료에 보면 대자유치원에서 합동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산에 그때 당시에 국제극장이라고 있었다는데 나중에 강남극장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로 바뀌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거기서 또 합동음악회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통신사라거나 신문사라거나 이런 데서
뭐 국제 친선 음악회 이런 것도 마산에서 개최를 많이 했고, 이제 해방된 이유는 마산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음악의 어떤 뭐 지점으로 지역 거점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 통영이 윤희상을 팔아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관계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팔아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음악제로 성공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2000년도쯤에 처음에 이제 통영국제음악제, 통영현대음악제를 기획할 때 저도 이제 그 언저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건의했던 거는 뭐냐면 음악 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통영에서 공부한 음악가들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뜨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올해 가서 우리가 연주하고, 뭐 조성준이 통영에 와서 연주하고, 임윤찬이 통영에 와서 연주하고, 사람들 이렇게 입에 올리기는 좋지만 임윤찬이나 조성진이 통영하고 딱히 무슨 관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빨리 좀 많이 커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예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마산의 음악계도 비슷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이제 말씀드린 성악가들이나 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들이 마산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도 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일자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산 사람들이 마산에서 음악을 배우고 공부하고 마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음악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음악 교육기관 나중에 생기거든요. 한참 뒤에 대학의 음악 뭐 사범대학이든 일반 뭐 예술대학이든 음악대학이든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 마산 음악계가 좀 빨리 많이 커지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954년도에 음악다방 B1이라는 음악다방이 개원했다고 그러고 음악다방 개원한 거 하나 가지고 딱 적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B1은 조금 저 밑에 보면 B1 음악 동호회 레코드 콘서트 25차례를 개최해요. 음악 동호회도 있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레코드를 들으면서 뭐 음악 감상회, 음악 해설, 음악 감상회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25차례나 이제 그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해설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최인찬, 제갈삼, 한동훈 같은 이런 뭐 피아니스트들, 성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김춘수, 이원섭, 김세익, 김남조, 조든남 뭐 이런 예술가가 문턱이 달아가고 별로 뭐 딱히 다닐 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다니던 그런 공간이어서 저 해에 이제 B1이라는 음악다방이 개원한 데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안 하고 음악다방 이런 데 가서 이제 음악 감상실 이런 데 이제 막 다니고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이름은 뭐 창동의 LDJ 요 조금 약간 좀 고상하게 이제 앉아서 음악 듣는 감상실이고 또 이제 음악 다방 형태로는 뭐 좀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의 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나중에는 뭐 행복의 섬 2, 뭐 3, 뭐 이런 것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뭐 좀 이렇게 막 가요, 팝 이런 거 많이 듣는 애들은 이제 좀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산에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가 50년대 중반이 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산 문형합창단은 말 그대로 마산 문학협회 뭐 이제 뭐 한국문학협회 마산지부 이렇게 해야 될지 때에 따라서 이게 막 지위들이 달라져 가지고 마산문학협회 합창단이 마산에서 창단이 됐고 그 다음에 재경음악대학 학생연주회를 이제 마산에서 그러니까 마산 출신인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던 음악 전공 학생들이 내려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시기로 봐서는 56년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기억하는 마산에 이제 직접적으로 기억하는 뭐 조든남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어릴 때 몇 번 이렇게 보고 뭐 피아노 배우러도 한두 번 가보고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 56년도 정도 되면 나중에 뒤에 활동한 제가 이제 기억하는 제일 오래된 분은 뭐 경남대학의 안종벽 교수님이라거나 뭐 창원대학의 전정자 교수님이라거나 이런 이제 원로 선생님들 정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 정도 기억이 나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저 시대에 활동한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전정자 교수님도 출생 연도가 한 1940년생 정도 될 거라서 저 때는 뭐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싶어서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피단 와가지고 마산에 남아있던 분들이
이 마산 음악계 활동을 좀 이제 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56년도는 제법 이제 뭐 바이올린 독주회도 있고 마산 종합 문화제라는 것도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11회니까 해방되자마자부터 바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해방되자마자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종합 문화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손동욱이라는 사람이 옛산성이라는 제목으로 57년도에 가곡집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58년도가 되면 좀 아주 유명한 그 한국 가곡집이래 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는 2권짜리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90년도 대학 다닐 때쯤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3권짜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5권짜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점점 얇아지면서 이렇게 뭐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곡이 산촌입니다. 아마 이광석 선생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시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만 부르기는 좀 성함만 부르기는 좀 지나가다가 마주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이광석 선생님이 이제 가사를 쓰고 시를 쓰고 조든남이 곡을 붙인 산촌이라는 가곡인데 상당히 유명한 가곡입니다. 제가 마산 창원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 서울에서 활동하던 옛날 성악가들은 한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 손잡고 학생과학관이라거나 완월강당이라거나 이런 데서 신춘 가곡의 밤, 뭐 가을맞이 가곡의 밤, 뭐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 무슨 가곡의 밤이 이래 많냐고, 노산 가곡의 밤, 조둔남 가곡의 밤 이런 거 하면 서울에서 내려온 성악가들도 이 노래를 제법 찾아 불렀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저 이제 어릴 때 아무도 모른다니까 뭐 그냥 서양 음악만 했으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저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뭔가 좀 시골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게 동유럽 정도에서는 저보다 한 80년 정도 19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옛날 말로는 국민아파 이런 말 들어보셨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의. 예. 요새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새는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 악파 이런 얘기는 또 안 합니다. 고전파 이런 얘기는 다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고 옛날 표현이라서 요새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낭만파, 뭐 인상파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옛날 사람 취급받는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 이렇게 붙이는데 약간 좀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음악의 어떤 장단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만든 음악입니다. 저 이제 원본 처음 출판했을 때 원본 악보고에 이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새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찍은 거고 아주 시골스럽습니다. 가사 처음이 달구지 가는 소리. 예. 그래서 뭐 마산 노래인 줄 몰랐고 아마 북면 이쪽이 배경일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요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노래 다 아시지? 김지훈이라는
예. 1958년도에 조든남이 이제 마금산 온천에서, 이제 북면 온천에서 아마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쓴 곡이라고 그러고, 조든남이 이제 생전에 남겨놓은 뭐 글에 따르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자연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이제 매일 이제 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물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시를 보고, 그 풍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그려냈다. 뭐, 그러고, 그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산촌의 풍경을 그리는 곡이라서 좀 민요풍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런 기록을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도 보면 느리지 않게 민요풍으로 춤추듯이 이렇게 이제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60년도입니다. 이제 60년대, 61년도, 이게 이제 직전에 60년도에 이제 저 4.19 혁명이 일어난 모양이죠. 예, 그래서 4.19 혁명 기념 종합문화제를 이제 이때는 이제 강남극장이 이제 이름이 강남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문화제 해가지고 합창. 예. 언제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세대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합창을 하면, 남자들은 저렇게 검은 양복을 입고, 여자들이 저 60년도에 드레스처럼 저 하얀 거 아래로 입은 거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하네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대학 합창단들, 시립 합창단들은 뭐 드레스를 이제 그때부터 막 입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위에는, 그때 표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는 흰색 브라우스, 밑에는 월남치마, 검은색 월남치마. 그렇게 입으라고 이제 지휘자들 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월남치마가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무튼 그랬는데, 어떻게 다 비슷합니다.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저 무슨 군대하고 비슷해가지고, 대학도 다녀보면 음대가 이게 체육대학보다 더 규율이 세거든요. 보면. 예. 전부 이렇게 단체 활동해야 되고, 수업도 합창이나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1, 2, 3, 4학년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뒤에 앉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뒤통수 때리는 거, 뭐 일상다반사고, 뭐 이제 그런 그거라서 저런 거에 아주 익숙합니다. 저런 모습에. 자, 이제 60년대가 되면, 마산음악계가 내시를 지금까지는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부터 50년대 말까지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남는 사람들 남고 해가지고 여러 단체도 생기고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1962년도에 음악협회 마산지부, 저게 이제 그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음악협회 마산지부라고도 부르고 그냥 마산음악협회라고도 부르고 음악협회하고 관계가 없는 지부들도 있어요. 그 지부가 진짜 아닌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표를 맡았던 경남 작곡가회 같은 경우 예전에 작곡가협회였는데 한때는 한국작곡가협회 경남 지부였던 때도 있고 그냥 손 떼고 우리끼리 하자 이래서 경남작곡가협회라고 한 데도 있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남작곡가회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때 초대 지부장 조두남 이제 저때부터 보면 저 전에부터 뭐 이렇게 전쟁 시절부터 전부 이름 대표적인 이름 전부 조두남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 고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부디 바라는 거는 딱 그겁니다. 빨리 정리 좀 해줬으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도 물어봅니다. 어째야 되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제 62년도에 이제 가곡집 분수라는 가곡집을 발표하고 1960년도에 그 해에 안윤봉이라는 분이 단장을 맡고 마산 합창단이 창단합니다. 나중에 마산 시립합창단으로 자연스럽게 개편이 됩니다. 이제 시립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시립이 되는 거죠. 시에서 운영을 하면. 창원시립합창단은 참고로 원래 창원시립합창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8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여성합창단으로 하다가 90년도 말, 91년도가 되면서 혼성합창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립합창단 역사 뭐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91년도에 창단했다 이런 말을 적어 놓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역사가 부끄러운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마산 시립합창단은 저때 마산 합창단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시립합창단으로 다시 창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곡이라는 작곡집도 발표를 하고 1965년도에는 이수인 가곡집을 출판합니다. 이수인 가곡집은 이제 이 책인데요. 예, 이 책인데 이수인은 잘 아시지? 예. 여기서 이제 지금 마산에서 이수인 가곡의 밤인가 하지. 저는 이제 심사하러 가가지고 이수인 선생을 몇 번 이렇게 이제 만나고 했었는데 마산 출신은 아닙니다. 아마 이원수나 윤희상처럼 어릴 때 태어나기는 딴 데서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아마 마산에 와서 정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마산에 있는 동안에 작곡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뭐 아마 성지여중여고 둘 다인가 성지여고인가 하고 그다음에 제일여중 제일여고 여기서 이제 음악 교사로 지내다가 서울에 가서 이분이 스타가 됩니다. 마산에 있을 때는 뭐 그냥 음악 교사지, 음악 교사고 그냥 애들하고 합창하고 뭐 이제 이러던 분이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KBS 어린이 합창단 만들고 초대 지휘자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수인 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이 뭡니까? 뭐라고요? 둥글게 둥글게도 맞습니다. 둥글게 둥글게도 맞고. 그럼 제일 유명한 곡은 뭐 제가 오는데 아까 KBS에 저녁에 세상의 모든 음악에 별이 나오더라고요. 별. 바람이 산을 도하여 하는 그 이제 별이 나오는데. 예, 그거 나오고, 또, 이제, 고향의 노래라고, 이제, 이게 마산에서 중고등학교, 그때 마산에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합창 이런, 이제 뭐 동아리나 합창부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 고향의 노래도 있고, 그럼 이제 이분이 쓴 곡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유명한 곡은 아폴로 13호가 달나라에 가가지고, 아폴로 13호가 달나라에 간 적은 언제입니까? 1969년도 6월 달에, 7월 달인가? 7월 달에, 6월 달에. 예, 달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텔레비로 이제 생중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KBS 어린이 합창단 그 이제 아마 하고 뭐 그때 이제 그 옆에 엄청 유명한 작사 그 곡 이제 작사한 분인데 엄청 유명한 작사하는 분이 옆에 이제 있는데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야,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 저 아들이 우리 저 지구 아들은 다 저끼리 만나고 달나라에 가서도 나중에 만나겠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가지고 곡을 쓴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 노래가 이수인이 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유명한 곡입니다. 예. 저한테 제일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유명한, 앞으로, 둥글게, 뭐, 엄청나게 그 동요를 많이 썼습니다. 동요를 많이 써가지고, 그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하니까, 그 다음에, KBS 방송 잘 안 들으시죠? FM 같은 거. 그 밤에 9시 40분에,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가곡만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분 동안 하는. 그것도 8시부터 하는 실황음악에 밀리면 안 하는 날도 많은데, 그거 앞에 시그널 음악 이수인이 작곡한 거거든요. 근데 KBS 어린이 합창단 할 때 그 프로를 누가 PD가 만드는데, 뭐 좋은 시그널 음악 가곡 같은 거 이런 거 뭐 연주곡으로 해놓은 게 없을까 했더니 내가 한 개 써줄게! 이라고 바로 써줬다는 멜로디를. 예. 그게 이제, 이수인이 쓴 이제 멜로디 중에서 이제 매일 방송 타고 있는 멜로디입니다. 자. 1965년도,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5년도에 마산 문학인 공동 작사, 조두남 작곡. 예, 마산 이제 아마 문인 협회에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같이 가사를 쓰고, 조두남이 작곡한 마산의 노래라는 게 있었는데, 마산의 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불러주실 수, 제가 앞부는 한 개 그려왔습니다. 무악산 뻗어내린 푸른 맥박이 남해의 문을 열어 꽃 피운 고장 그 아래 새 희망을 누려온 우리 오와라 16만 찬란한 가족 산 좋고 물도 좋아 인심이 후한 곳 살기 좋다 이곳은 마산이란다. 네. 노래를 아주 정확하게 부르시네.
그 이제 이 마산의 노래 이게 이제 원본 악보입니다. 이거 이제 원본 악보고 여기도 보면 이제 마산문학인 공동 작사 조든남 작곡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렇게 써놓으면 못 알아봅니다. 한자를 알아야 뭐 알아보지.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가급적인 기록을 남기실 때 나는 한자를 못 부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 투트랙으로 남기셔야 돼요. 두 개 다 남겨주셔야 나중에 해석이가 저기도 지금 뭐라고 적어놨지? 향토가 늘지 않고 경쾌하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자로 예. 자, 이런 마산의 노래도 이제 있는데, 마산 시가하고는 다르지, 또 이게. 마산 시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가하고는 다른 것 같고. 전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아, 학교 다니실 때요? 예. 아하. 그래서 알죠. 아, 어른돼서 배우신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아,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런 노래는 저는 그 전에 이거 이제 뭐 자료 조사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저런 노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노래, 네. 그 다음에 60년대가 되면 이제 무슨 독창회도 하고, 뭐 이제 부산시향 초청 연주회도 합니다. 부산시향이 와서 연주회를 하는데, 네, 1967년도입니다. 67년도인데, 장소는 아마 또 무슨 뭐 극장 뭐 이런 데인 것 같거든요. 뭐 태양극장이거나, 뭐 강남극장이거나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큰 극장들이 있었으니까, 부산 이제 그 마산의 그 누구 정영숙 선생님, 예, 그분은 이제 정언에 따르면 부산시향이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우리 여기 이제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그 업라이트 피아노 빌려줘서 이제 피아노 협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요새 같으면 업라이트 갖다 주면 협연 하다가 그냥 하러 왔다가 집에 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겁니다. 제가 70년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닌 국민학교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조금 좀 생소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연 마산지부 음악회. 저기 이제 노엘 합창단인데 노엘 합창단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예, 뭐 아마 뭐 기독교 계열의 합창단인 것 같고. 예, 노엘 합창단 제1회 연주회. 저 뭐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뒤에 붙인 것 같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반딱반딱한 거 보니까. 예. 저기도 여지없이 또 검은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 고무줄로 되어 있는 나비 넥타이 이런 거 메고 아마 노래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릴 때 아주 뭐 이렇게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들을 잘 못 만나가지고 문화생 음악회 이런 거는 못 해봤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 제자 음악회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노래도 불러보고 뭐 곡도 발표해보고 이런 걸 해봤는데 어릴 때는 못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96년도에 조든남 문화생 피아노, 야 정말 예, 조든남 문화생 피아노 협주곡의 밤, 예, 협주곡입니다. 무려 여기도 이제 지금 협연이 부산시향인 겁니다. 부산시향을 불러와가지고 자기 문화생 음악회를 할 정도로 이제 이 조든남의 좀 유명세가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후원이 마산시 마산교육청 예총 마산지부 경남매일 마산방송국 경남방송 어디 무슨 창동에 무슨 양장점 이런 게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전부 이름은 또 거창하고 대단한 이름으로 후원처가 그렇습니다. 주체는 자모회입니다. 주체는 자모회. 이제 저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 60년대 말에 아마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거 보니까 뭐 한 50년대생이라거나 뭐 이제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산음악계가 좀 더 빨리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고 이제 하는 그 아쉬움이 1973년도에 경남대학의 음악교육과가 이제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73학번이 1회 정도 될 거고 73학번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이동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아주 선배 학번에 들어갈 것 같고 70년대 학번 같으면 지금 마산에서 활동하는 분 중에서는 뭐 작곡 같은 경우는 최철민 선생 같은 경우는 아마 70년대 말이나 80년도 정도의 학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저때부터 활동하던 분들이 뭐 김선중 선생님 정도 되면 더 앞에 학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산 실내악단.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에 마산대학 음악과가 생깁니다. 79년도는 이제 마산대학에 음악과가 생기고, 저게 나중에 창원대학이 되는 거지. 이제 83년도에 창원대학에 이제 창원으로 옮겨가고, 아마 음악과는 좀 천천히 아마 옮겨갔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84년도, 5년도인가에 아마 8호 학번들이 얘기하기를, 가포에서 입학하고 창원에 학교를 댕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제 음역 회원 연주. 지금도 마산에서 하는 좀 큰 음악회 중에 하나가 음역에서 주최하는 연주회들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좋게 보면 그렇고, 좀 안 좋게 보면 음역이 너무 오랫동안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 개인 느낌이. 그래서 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그 현상으로 볼 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산음악협회는 협회대로 하더라도 그냥 개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산은 그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도가 되면 마산관악합주단이 창단됩니다. 저희 이제 마산관악합주단이 지금도 아마 저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마산의 관악의 전통이 좀 세서, 마산이 이제, 가곡 좋아하는 사람은 마산이 가곡의 고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곡의 고향이라고 그러고, 가곡의 도시라고 그러고, 관악 좋아하는 분들은 마산이 관악이지, 뭐, 가곡은 무슨 가곡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산이 관악이 유명한 데는, 옛날에 마산 상고 밴드부 출신들이 음악 전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나팔이나 피리류를 잘 분 분들은 그런 거 전공하고, 요까지만. 그런 거 잘 못한 분들은 작곡했다고 하려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서로 까는 것 같아가지고, 농담입니다, 농담. 예. 자, 80년도까지 이제, 1960년대에 김봉천이라는 작곡가가 이제 마산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김봉천 선생님은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같이 활동도 했고, 그랬는데, 이 김봉천이라는 분은 제가 어릴 때 듣기에는 조두남의 양자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건 없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음악을 배워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기 김해에도 한 분 계시고 간혹 계십니다. 이제 피아노 독주회와 작곡 발표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피아노도 잘 치고 곡도 썼다는 건. 그렇죠. 이제 김봉천 디사이플 피아노 연주회. 디사이플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희예식장. 여기도 주체는 자모입니다. 제자 엄마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봉천은 좀 유명한 작곡가거든요. 예. 김봉천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명한 작곡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산 창원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이 사람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느냐 이제 이런 정도. 예. 저는데 보십시오. 79년도에 히트 레코드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발매했는데 거기에 에나라는 곡이 수록이 됐고, 그다음에 넉점반이라는 합창곡집도 발표를 하고, 외노래 작곡집, 가곡집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노래를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아주 마산에서 만든 곡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예.
이 노래를 부른 박세원이라는 분은 1990년대가 되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딱 들어온 아주 신진 성악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제 특히 남자 성악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조금 많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무슨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뭐 그런 부른 김동규라거나 또 그때 당시에 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1등했던 최연수라거나 뭐 이런 성악가들보다 아마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 교수가 되고 뭐 이제 지금은 정년퇴직을 했겠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한 지 좀 됐겠네요. 정년퇴직한 지 좀 됐을 거고 90년대 초반에 제가 노래를 직접 여러 차례 들어보고 그때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테너 이러면 그냥 음정행, 진짜 한국적인 박인수, 그러니까 발성이 우리가 말하는 게 벨칸토 발성이 아니고 그냥 한국적인 발성, 그냥 노래 와 목청 좋네 뭐 이제 이런 이제 뭐 그랬는데 이쯤부터 이제 진짜 전문적인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들어온 테너나 바리톤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자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수미라거나 신용옥이라거나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여러 이제 성악가들이 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서 데뷔를 했니, 뭐 이태리에서 어느 뭐 극장에서 뭐 스칼라에서 노래를 불렀니 막 이러면서 이제 무슨 뭐 카라얀이 뭐 피 발탁을 했니 막 이러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성악가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가지고 성악계가 80년대와 90년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은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지금은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작곡을 했는데 워낙 노래 부르는 사람이어서 저도 시립합창단 생활을 몇 년 했거든요. 예, 작곡했는데 지금 같으면 어린 반푼을 쳐도 없습니다. 원서 냈다가 웃기고 있네라고 집에 지금 같았으면 그랬을 건데 그때는 다행히 그 이상한 틈바구니 속에서 조금 먹고 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1980년대까지 이제 80년대 이야기를 할 건데 70년대까지 정리를 좀 하면 기본적으로 마산의 음악인 수가 인구에 비해서 아까 뭐 마산의 노래 16만 뭐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70년대가 되고 나면 이제 막 30만 40만 이렇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음악인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겁니다. 활동하는 음악인의 수가. 지금도 그냥 마산 하포구 회원구만 합하면 인구가 한 40만 가까이 되지. 그런데 음악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뭐 음악인의 수가 어떤 기준으로 부족한다 만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악회가 제법 많이 하는데 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잘하면 매일 나와도 되는데 예. 너무 그 사람들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의 음악계는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는데 70년대하고는 지금은 물론 다르지만 70년대는 이제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음악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중반에 또 70년대 말에 마산대학, 뭐 경남대학 이런 데서 이제 음악교육과 음악과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여기에서 공부한 음악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해 뭐 한 학교에서 30명씩 40명씩 이렇게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80년대가 되면 이제 경천동지할 음악계 경천동지할 일이 생깁니다. 음악계 경천동지할 일이 뭐냐? 82년도에 이제 마산 어머니 합창단이 생기는데 마산 어머니 합창단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나중에 마산시 어머니 합창단이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마산시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우리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마산 어머니 합창단 지금도 저 합창단부터 내려오는 합창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활동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대하신 분들끼리 신의 합창단도 만들고 마산 어머니 합창단의 오비 합창단도 만들고 마산은 어쨌든 노래는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실제로 전국적으로 실력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도 아마 잘하겠지. 그때 80년대만 해도 전국 대회에서 상 받는 그냥 나갔다 하면 상 받아오는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경천동지 할 일이 뭐냐? 경남에서 1983년도에 오페라 까바레라 루스티카나를 공연을 했다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박영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박영주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
83년도일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 제가 가서 봤다,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은 83년도에 교도소에 있었는데 본인도 까발레로 루스티카나를 마산에 사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83년도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왜냐하면 저는 아주 생생하게, 제가 좀 더 젊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83년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영주 선생님이 보신 까바레라 루스티카나는 82년도인 겁니다. 그거는 마산에서 공연을 하긴 했는데 부산에서 와서 공연을 한 거고, 이 까발레라 루스티카나는 경남에서 제작한 최초의 오페라입니다. 경남에서 제작한 최초의 오페라. 지금은 없어진 완월광당에서, 완월광당에 저기도 참 무슨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완월광당에서 까발레라 루스티카나 공연하는데, 제가 이제 저때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저걸 보러 가가지고, 까발레라 루스티카나는 아주 진짜 심플한 오페라거든요. 그 시간도 짧고. 그런데도 눈으로 직접 오페라를 본다는 그 경험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이게 뭐 뭔지 몰라도 엄청 대단하고, 그랬습니다. 저때 이제 저 공연을 하게 된 게 저것도 학교의 힘입니다. 저때 당시에 이제 경남대학의 그 음악교육과에 이건화 교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전부 이제 뭐 이건화 교수님도 그렇고 밑에 이제 김성준 선생님도 그렇고 전부 그 오스트리아에 유학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자. 학생들이 저거 하는 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제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주역했던 분들 중에서 뭐 김희중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고, 그 다음 해에 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공연했습니다. 오라토리 천지창조를 공연했는데,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도 이제 그 곡 전체를 공연한 거거든요. 그 오라토리오는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 아이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오페라에서 연기만 쫙 빼면 오라토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오페라에서 연기하는 것만 쫙 빼면 그냥 가만히 서서 부르는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거를 83년도에 하고 84년도에 하고 두 개 다 제가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이던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보면 그냥 음정행 백나무가 막 가고파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마산에서 하는 음악회.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하는구나 하고, 그러고 이제 오페라를 또 계속 안 했습니다. 계속 안 하다가 1992년도에 경남오페라단이 생기면서 뭐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까르멘 이렇게 이제 창단해가지고 3년 동안 쭉 할 때 제가 이제 그 오페라를 했습니다. 출연해가지고 좋은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좋은 시절에 작곡 전공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진짜 민간에서 오페라를 제대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양인데, 지금 얼마나 이제 이렇게 빨리 저걸 할 수 있었는지. 저 때만 해도 이제 경남대학이 그 음악교육과가 위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저 때가. 그래서 저 때 이제 마산의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뭔가 르네상스가 시작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에 마산 시립교향악단이 생깁니다. 저때 아마 처음에는 뭐 안종배 교수님 지휘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동원생으로 이렇게 이제 지휘자가 바뀌고 88년도에, 85년도에 마산 합창단이 또 창단하죠. 또. 저게 이제 마산 시립합창단이 되는 겁니다. 저게. 앞에 이제 막 있었는데 88년도에 이름을 바꾸지. 시립합창단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건화 교수님이 이제 초대 지휘자가 됩니다. 80년대 이제 그래서 마산 시립교향악단, 마산 시립합창단 이런 게 생기면서 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전문 연주단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학에서 음악 전공한 작곡가, 연주자가, 작곡가는 그 80년대 말이 되면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산에 저 데파트 건너편에 신포동 그쪽에 YWCA가 거기 있었는가, 뭐, 그래, 지금도 있습니까? 예. 거기서 이동원 선생님이 그 귀국 작곡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또 보러 갔었는데, 귀국 작곡 발표회를 했고, 그러니까 작곡 발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이제 이동원 선생님이 그때 귀국 작곡 발표하는데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던 무슨 뭐 미니멀 음악이라거나, 뭐 약간 굉장히 현대적인 이런 음악들을 발표해서 일반인들 관객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들이 뭐 워낙 그런 거 이제 공부하던 때라서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마산 의료원 그 앞에쯤에 어딘가에 건축사회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실내악 연주 같은 거, 성악 연주 같은 거 거기서 많이 했고, 또 80년대가 되면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또 합성동에 그 무슨 이종욱 신경외과 거기에 무슨 또 홀에 거기서도 연주회를 많이 해요. 거기는 박인수 이런 분들은 뭐 수시로 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이제 80년대가 되면 70년대가 완전히 다르게 인적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막 수시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매일 음악 시즌에 이제 봄 가을에는 매일 음악회를 봐도 하루에 2개, 3개씩 보러 갈 때가 있던. 마산 창원에도 이제 창원에 이제 물론 90년대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싹 피해가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마산 음악회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향의 노래는 이 고향의 노래에서 얘기하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 누가 그러던가요? 고향이라고요? 이 고향의 노래는 그 이수인이 서울에서 작곡했습니다. 서울에서 작곡한 곡이고, 이제 장경생한테 바친 노래 같은데, 그 친구가 줬다. 그 장경생님한테 바친 노래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살아있는 분들 얘기 안 한다 했다니까. 잘 모르겠고. 이수인이 이 제1여고 음악 교사로 있다가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간 겁니다. 서울에 갔다가 이제 KBS 음악 창단 만들고 막 이제 좀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집에를 갔는데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던 거예요. 편지가 한 통 와가지고, 이제 김재호, 옛날 악보에 보면 이재호라고 된 데도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이재호는 또 다른 분입니다, 또. 김재호라는 분이 이제 그 제1여고에 아마 같이 있던 국어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지. 아무리 서울이 좋다지만,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좋나? 뭐 이제 이런 거지. 고향 생각 안 나나?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제 사연을 쓰면서 시를 한 편 적었는데 그게 이 노래 가사입니다. 그게 이 노래 가사고, 여기 보면 이제 창포바닷가 이런 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고, 이 특정한 지명을 알 수 있는 글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주, 그냥 보편적인 단어로만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놔서, 저기 보면 이제 뭐, 창년면 하얗게 무선이 내리고, 저게 제1여고에서 바라보는 마산 앞바다 쪽의 풍경이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빈들판 이런 게 뭐 저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보면 그냥 시골 얘기거든요. 마산 이야기라고 하기엔, 제가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합창단 생활하면서도 부르고 막 불렀는데, 마산 이야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시골 얘기거든요, 이게 내용이. 예. 얼마나 시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마산에 한 번도 오지도 않는데, 마산에는. 이제, 제가 이 메모해놓은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김재호, 시인이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함께 노래하던 음악실에서 창밖을 보면서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이수인은 이걸 받자마자, 이건 편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확인이 됐는데 이수인 선생이 한 말은 자기 말이다 아닙니까? 이수인 선생이 한 말은 받자마자 피아노에 앉아서 단숨에 썼다. 작곡가들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저는 이런 곡 쓰라 하면 쓰는데 3분 걸립니다. 누가 봅니까 3분을? 제가 3년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단골 레파토리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단숨에 쓸 수 있습니다. 곡은 단숨에 써지고 이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으면 단숨에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악보 실시간으로 악보 그리는 시간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쓸 때는 그렇고 마산은 이제 제가 대략 이제 80년대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마산은 제일 처음에 다방, 극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완월강당, 무슨 학생과학관, 이제 이런 데서 음악회를 하다가 1996년도에 MBC가 이제 지금 저쪽 양덕으로 옮겨가면서 MBC 홀이 생기죠. MBC 홀이 생기면서 거의 또 깜짝 놀랄 피아노가 이건하 교수님이 독일에 가서 직접 골라왔다는 소문이 있었던 그게 아니고 다른 동아나트 홀이 생기면서 그랬다든가 아무튼 그랬던 이제 스타인웨이가 지금도 그 스타인웨이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치는데 뭐 치냐 하면 솔솔라솔솔 이런 거 칩니다. 그냥 치보고 싶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행사로 들어갈 때 치는데 스타인웨이가 아마 이 지역에 처음 들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인웨이가 지금은 성산호텔 이런 데 가면 몇십 대까지는 그래도 한 10대는 있을 겁니다. 아마 아주 많고 그런 정도로 이제 80년대, 90,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음악회를 하면 어디서 하느냐? KBS 홀에서 하는 겁니다. 큰 음악회는. 그래서 MBC 홀이 생기면서 KBS 홀의 음악회가 좀 많이 망했고, 그때는 마산창으로 따로 있어가지고, 창원에 있는 팀이 마산에서 와서 연주하면 순회 연주였습니다. 순회 연주. 그 다음에, 마산 MBC 홀은 언제 망하냐 하면 3.15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망했습니다. 망했고, 창원 KBS 홀은 마산 MBC 생길 때 한 번 망하고, 성산아트홀 생길 때 완전히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클래식 음악의 입장에서 볼 때, 클래식 음악을 공연하는 공연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각 홀들은 다 그냥 제가 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홀들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연주자들은 대체로 우리 뭐랄까 좀 그냥 안 좋은 표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광대성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안 좋은 말로 하면 관심 받고 싶어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연주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는 게 공포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면서까지 무대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무병장수의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끼가 좀 있어요. 좀 똘끼 이런 게 있어야 무대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서 주목받고 싶어 하지. 그래서 큰 공연장들을 하고 부산에만 해도 지금 부산에 오페라 극장을 다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페라 극장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점점점 이제 이게 규모의 경쟁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여기는 더 큰 공연장을 짓기는 수요가 없어서도 좀 힘들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이제 학교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산의 음악계에는 마산상고 출신들이 제가 볼 때는 지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비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업적들이 있고, 특히나 작곡계는 마산상고 출신들이 쭉 지금 한 6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쭉 마산상고 계열들이, 그것도 전부 밴드부 선후배들이, 마산의 작곡계를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주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지금 마산에 있는 대학이 창신대학에도 음악과가 있고, 경남대학에도 음악과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전만은 못합니다. 물론, 예전만 못하더라도 잘하는 놈들은 잘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잘하겠지만, 예전하고 지금 이제 학교, 뽑는 아마, 이렇게 정책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경남대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범대학이지만, 성악 전공은 노래 불러서 들어가고, 작곡 전공은 곡을 써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와가지고 전공을 결정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들어와서 그냥 시험 쳐서 들어와서 야, 뭐 전공해야지 뭐 하려 했더니 제가 어릴 때 바이올린 한 6개월 해봤는데 그럼 니 바이올린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학교 차원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차원으로는 발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차피 앞날은 한 몇 년에 하나씩 나오는 이렇게 좀 대단한 친구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잘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잘하면 또 피곤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제가 마산에서 창원에서는 맨날 뭐 크고 작은 데서 뭐 음악 이야기를 떠들고 하는데 마산에 와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예, 무슨 모차르트 욕도 해드리고 베토벤 욕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죽은 사람 욕 엄청 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못 건드리고 그런데 뭐 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마산의 역사 중요한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아무거나 해주셔도 좋습니다. 음악 쪽 뭐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네. 학교장한테 음악 시험을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 되지. 이거 처음 들어보지. 아닙니까? 네, 궁금하시면 좀 질문. 예. 어쨌든 조두남 얘기를 많이 예. 해요. 조두남 어쨌든 친일로 많이 예. 해서 논란이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친일이지 뭐. 예. 네, 그래서 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아, 그 이제 그 마산에서 이 역사하고 또 좀 다른 거라서 뭐 따로 이제 그 부분 하려면 뭐 YMCA 같은 데 딱 좋네. 그런데 이런 데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누군가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음악 쪽에서 다루기보다는 역사 쪽에서 다루는 게 음악 쪽에서 마산 사람들 이거 말 아무도 못할 걸요 이거.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활동 안 하려고 20살 때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산에서 아무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빼놓고는 저는 욕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토론을 할 건 아니고 예. 그래도 우리가 뭐 공간에 대해서 얘기 조금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제 공은 뭐 대충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예,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마산 해과용 이후에 마산에 정착해서 했던 공이고 관은 이미 이제 마산 음악관에 이제 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이제 지나가다 바람 쐬러도 가고 하는데 정말 그냥 제 고향에 있는 음악관으로서는 참담합니다.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예,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는 그러니까 이제 조두남의 공을 기리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에 규모도 너무 작고 저기 이제 처음에 이제 원래 조두남 음악관으로 기획을 해서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저기 도서관이라고 이제 해놓은데 거기도 좀 너무 좀 빈약하고 자료들도 빈약하고 여기저기 좀 걷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뒤에 얘기했던 뭐 이일래라거나 무슨 이수인이라거나 김봉천이라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조금씩은 있는데 더 확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마산에서 이제 경남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박재수가 아니고 박재수 교수님 또 창원대학에서 정년퇴직하신 이근택 교수님 이런 분들도 마산에서 저는 기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그분들은 뭐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분들이 마산에서 30년씩 20년 이상씩 이렇게 교수로 지내면서 마산 음악계에 끼친 영향들이 굉장히 커서 저는 이제 작곡이니까 작곡 분야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뭐 성악이라거나 또 성악도 그렇고 뭐 기악도 그렇고 저는 좀 그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학교에서는 그걸 안 해줍니다. 그건 시민사회에서 하거나 뭐 행정기관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에 뭐 경남대학에서 누가 뭐 박재수 교수를 기념해 주겠느냐고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제 개인 그냥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야인이라서 제가 돈 모아갖고 제가 기념관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돈 모아갖고 제 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분들이 이미 다 어른들이라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좀 제자들이 좀 이렇게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들 음악 해가지고 지방에서 먹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서 아마 여력이 없을 겁니다. 여력이 없을 거고 조금 그런 쪽으로 시민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 이제 고향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바람은 좀 강하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소감 하나 예.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음악에 대한 부분을 잊고 있었는데 아까 그 가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
잠시 제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예. 느낌. 그래서 되게 기분 좀 뭐라 그래 아련한 추억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곡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TV를 우리가 TV가 예. 오로지 그 미디어로서의 보다 보니까 이게 듣게 되고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가곡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어요. 이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얼굴이라는 노래 하죠. 얼굴 노래 아십니까? 얼굴 노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얼굴. 예. 제가 왜 얼굴을 얘기하냐면 얼굴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대충 이제 얼굴 정도 하면 우리가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한국 사람이랑 뭐 아가야들 말고는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30대만 돼도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고요. 교과서에 있는 노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노래도 그렇고 지금 한 50대 이상 되면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가곡들이 대체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좀 많이 늦어야 50년대에 작곡된 가곡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동무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 가곡이 다 그렇습니다. 2, 3, 4, 50년대에 작곡한 가곡들인데 지금 보기에는 너무 옛날 노래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가 보기엔 너무 옛날 노래들이죠. 그럼 지금 10대들은 뭐 K-팝이나 뭐 힙합이나 댄스만 듣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애들 중에서도 노래 좋아하는 애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가곡 듣는 고등학생도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로 노래 배우고 하는 애들은 이제 창작 동요를 많이 하지. 창작 동요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작곡한 가곡보다 음악적인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대체로 음악적인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 노래가 더 어렵다고요, 부르기가.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른들도 이제 애들 키우고 하면서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에 서울 MBC 창작 동요제 대상 받았던 노을 같은 노래들 그런 노래들은 그 가요와 가곡의 경계거든요. 아까 이제 별 얘기 제가 잠시 했는데 별도 그 시는 가람 이병기의 시조인데 노래는 곡조는 약간 유치하거든요. 그 동요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악가가 부르면 신용옥이 부르면 가곡처럼 들리고 애들이 부르면 동요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 경계에 있는 거지. 근데 노을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부르면 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곡입니다. 곡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제 대체하는 거지. 그건 이제 클래식 음악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나 한 분만 한 번씩 말씀해 보십시오. 한 명만. 클래식 음악 작곡가. 베토벤, 또 모차르트, 막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뭐 조사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만. 제일 대표적이다 생각하는 사람. 예? 바크, 차이콥스키,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클래식 음악 작곡가. 하이든, 예. 하이든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이든은 1932년생도 아니고 1732년생입니다. 하이든 1732년생입니다. 바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니까 바흐는 1700년도 아니고 1685년생입니다. 그 엄청 옛날 사람이지. 또 뭐 베토벤은 1770년생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요새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고 요새 사람들 잘 모릅니다. 모차르트 1756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가 옛날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기성세대한테 유명한 작곡가 누냐 이러면 바크 핸델 그 다음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게 이제 바로크 그 다음에 좀 비발디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 이제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들 대체로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20대에 지금 음대 연기하는 친구들한테 막 예를 들어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야 니 피아노 클래식 음악 유명한 작곡가 한 5명만 써봐봐 이러면 이 사람들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엄청 이상하지? 저도 이런 세월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친구들 뭐 얘기하냐면 리스트, 슈만, 브람스, 바그너 뭐 이 뒤에 사람들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한 3, 40년 전에 공부한 분들보다 한 3, 40년 뒤에 멘델스존, 쇼팽, 슈만, 리스트 이 사람들이 1809년, 10년, 11년생이거든요. 베토벤보다 딱 40살 정도 적은 나이입니다. 베토벤보다. 이제 브람스는 좀 더 뒤에고 그런 정도 사람 레파토리를 좋아한다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야 바흐도 모르냐 이러면 바흐가 눈대요.
뭐. 바흐가 뭐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뭐 음악의 아버지라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 근데 그거를 저는 그게 뭐 나쁘다거나 잘못했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 왜냐하면 우리는 바흐 1685년생인데 더 이전의 음악가들 또 잘 모르거든요. 더 이전의 음악가들은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가곡을 안 해서 아쉬운 거는 우리끼리 아쉬운 걸로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릅니다. 아직도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특히나 마산 근처에 있는 분들 많이 부르고 저도 한 해 꼬박꼬박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부르지만 한 해 꼬박꼬박 가곡 써달라는 데가 뭐 두세 곡은 씁니다. 1년에. 예. 저도 그래서 엄청 쓰는 것도 엄청나게 쓰고 뭐 사라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막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 예. 오신 분이 있으니까 아까 1980년대가 마산의 예. 마산 음악의 황금기다 이런 말을 예. 하시고 예. 여러 가지 예. 했었는데 맞습니다. 1980년대는 마산 YMCA에도 합창단과 실내악단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합창단의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예. 창원대 출신과 경남대 출신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강영중 교수가 예. 그 오디션 심사를 예. 하고 오디션을 여러 날 동안 봤습니다. 예. 노래를 한 곡씩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고 뒤에 그 하늘강당에서 그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내악단은 김도기 교수가 예. 창원대 관람대 전공자인데 지휘를 하고 예, 마산대학에 있을 때. 창원대 예. 출신들로 예, 창원에 예, 있을 때 예. 예, 출신들로 구성돼 가지고 여기저기 예. 공연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YMCA까지 그런 걸 할 정도로 예. 음악의 분위기가 아주 맞습니다. 넘쳤다. 앞으로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그것도 고맙습니다. 마산에 80년대 합창단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남자 중학생들도 학교마다 합창단이 있었고요. 여자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 말에 경남합창제 같은 거 하면 학교들이 중고등학교 한 20개, 30개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20개, 30개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경남합창제 같은 거 학생과학관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0년대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제 마산은 워낙 이제 기압보다 성악이 워낙 이렇게 센 동네가 돼가지고 80년대에 무슨 이제 고등학생 연합합창단, 나래합창단, 솔밭합창단 지금도 성악하는 사람들 만나면 네가 나래 출신이니 솔밭 출신이니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나는 자갈밭 출신인데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정도로 마산은 이제 전통이 좀 세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데 강영준 교수님 정도는 아직도 살아 계셔야 원래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살아 계시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연세신데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그런 분들 다 서울대 출신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뭐 성악가들 엄청 많이 내려오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들 많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80년대에 마산에서 노래 한 번 안 하면 어디 우리나라에서 행세하는 성악가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에 가곡의 왕하면 진짜로 가곡의 왕하면 산호동 대표 뭐 이렇게 나와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바리톤 뭐 신영조 테너 무슨 백남옥 무슨 뭐 그런 분들이 와갖고 마산에서 다 노래를 했습니다. 마산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손잡고 가가지고 아우 잠아 죽겠는데 맨날 밤에 밤마다 노래를 부르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80년대까지 마산에서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산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자, 또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요롭고 재미있게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영긴 작곡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